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이 취임 이래 한국갤럽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죠? 금요일이니까 오늘 21%. 한국갤럽은 다 아시다시피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 결과가 반영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 21%. 지금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21%. 역대,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한 이후 한국갤럽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 다음 주에 한 19% 떨어지려나? 그리고 부정평가가 70 정도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29입니다. 오늘 아침에 MBC 그 유튜브를 보니까 김병민 의원 나와갖고 윤석열 지지율은 이렇게 완전 21% 떨어진 거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1% 앞섰다라고 또 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데 바보 같은 놈이죠. 조국 혁신당이 13%나 나왔는데 민주당보다 1% 앞서는 게 대단한 겁니까? 김병민은 총선에서 이렇게 앞섰으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뭐 한참 앞서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1% 앞서고 있다. 근데 이런데 왜 윤석열은 지지율이 낮냐?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였지만, 아니, 조국 혁신당이 13% 가져갔어요. 조국 혁신당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절대적이고 민주당보다 더 사실은 이 정권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더해야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민주당보다 1%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거지. 하여간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역대 윤석열 그 집권 이후 최악 21% 갤럽에서.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3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30밖에. 그 앞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앞에 몇이었는지. 물론 그 4월 셋째 주도 30이었지만 그 전에는 몇이었습니까? 37, 40, 35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고요, 지금.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런데 전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 참 뭐라고 할까, 생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지율이 21%였는데 수도권에서는요 이미 10%대로 떨어졌죠. 서울은 17%, 인천, 경기는 18%, 수도권은 이미 18%, 17%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힘당 의원들로서는요, 이러면은 정말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난 너무 아쉬운 게, 요번에 수도권에서 국힘당 의원들한테, 특히 서울에서 준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마포, 동작구, 도봉, 그리고 용산. 이거 다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용산이야 뭐 원래 국힘한테 유리하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마포하고 도봉하고 동작 세 군데는 가져올 수 있었거든, 진짜로. 정말 최소 마포하고 동작 두 개는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사실은 용산까지 다 갖고 왔어야지. 4개 가져왔으면은 또 지금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참 뒤늦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지만 너무 아쉬워요. 근데 보면요, 전라 광주 9% 나오고 대구 경북도 35, 부정이 54예요. 대구 경북도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이 거의 19%가 높아요. 부울경은요
30. 난 이게 제일 화가 나. 제일 화가 나요. 도대체 불경은 뭐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면서 이번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부울경에서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여론조사 했던 그 결과대로만 나왔어도 요번에 범야권이 200석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요. 부산에서 한석.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 놓고 29%야, 지금. 난 더 열받아. 차라리 그냥, 부산에서 한 40%, 50% 나오던가, 그냥. 이렇게 심하게 비판하면서, 29%입니다, 29%.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투표할 때는 국힘당 찍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요번 같은 경우. 뭐 적절하게 한 것도 아니야. 압도적으로. 사실은 부산에서 이번 선거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긴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만 진짜 반만 가져왔어도 입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난 이해가 안 돼.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지. 가령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큼 심판을 했잖아요. 심판하니까 무서워한다고. 근데 부울경 29%거든요? 그럼 완전히 폭망해야 되는데 폭망했습니까? 아니, 압도적으로 민주당한테 한석 주고 다 이겼잖아, 부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부산 시민들 목소리를 뭐 무서워하겠어요? 여론조사 나와도 에이,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안 좋아도 결국은 우리 찍어. 저것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무시한다고요. 왜 부울경 시민들 이런 무시를 당하냐고요. 철저하게 한번 심판을 해야지. 심판도 안 하면서 조사할 때만 이렇게 나와, 29. 이게 뭐야? 이거는 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치인들한테 우리는 호구다. 나 좀 무시해줘. 나한테 좀 함부로 해줘. 그러는 거예요. 요새 드라마 보니까 제목이 이상한 드라마 있던데. 뭐 나한테 함부로 해주세요라는 드라마 있었나? 저 어제 처음 봤거든요. 드라마는 안 보고 TV 넘기다가 드라마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뭐였더라? 나한테 좀 함부로 해주세요. 뭐 그런 드라마가 있죠. 예. 뭐 그런 거야? 부울경? 국민의힘 나한테 좀 함부로 해줘. 뭐 그거야? 이거 보고 난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뭐야? 그거 외에 보면은 연령대도 그렇고 다 압도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앞에는요, 이 불경 걸 보고 제가 좀 너무 많이 아쉽다. 뭐 뒤늦은 이야기지만 너무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요, 야, 이것도 웃겨요. 나 이거를 진짜 사람들을 누군가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냉정하게 그냥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직업별로 봤을 때 윤석열을 그래도 제일 많이 지지하는 층이 어딘지 아세요? 무직, 은퇴, 기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그래도 제일 많이 지지해요. 35%. 그 다음에 어디냐? 전업주부 30%. 한때 우리 사회가 전업주부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죠. 사실은 가사노동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은 집에서 일이나 해 말하는데 집안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전문적인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사노동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남자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 엄청 힘들고 어려운 전문직이다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업주부들이 몰라, 가사 노동에 있어 갖고는 그래 전문적일 수 있어, 존중받아야 돼. 그러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업주부들이 진짜 이런 사들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보세요. 생활 수준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상중, 중, 중하, 하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윤석열 잘한다가 31%예요. 압도적이야. 다른 생활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상중이 윤석열 잘한다 16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31%.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직업이 없거나 은퇴한 사람들. 그런데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윤석열 제일 잘한다고 지금 만세를 부리고 있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도 힘드니까 윤석열을 이용해갖고 다 같이 못 살아버리자. 그건가?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이해하겠어. 이 복수하는 마음. 응?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 그래서 막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 원망이 있어갖고, 윤석열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저 새끼가 정치를 계속하면은 그냥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다 같이 못 사는 거지. 그냥 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지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논리라도 있지, 논리라도. 윤석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분노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마 진짜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지. 근데 누구냐? 무직이나 은퇴 혹은 가장 삶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정부는 정말 빨리 그만둬야 되는 정부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통계가 사실은 윤석열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 가도 국민의힘을 제일 많이 지지하는 곳이 어디냐면 무직 은퇴자들,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그 생활 수준에서 제일 하에서 제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국힘당이 윤석열이 부자 감세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투표를 좀 소위 개그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윤석열이 이러고 있을까? 난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지지율 갤럽에서 21%가 나왔는데, 그 21%는 우선 보수층에서도 보수층이 많이 흔들린 거지. 아까 부산 보세요. 29%가 나왔잖아.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 선거에서는 또 뽑아주면서.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와중에도 그나마 윤석열 지지율을 막 10%대로 안 떨어지게 붙잡아주고 있는 건 누구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경제적인 그런 수준이 제일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정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제일 웃겨.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스스로 난 정치에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율이 28%예요. 난 정치에 약간 관심이 있어, 별로 없어가 19%, 18%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무직, 은퇴, 기타, 그리고 생활 수준 어려운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관심이 어떻게 많길래,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알고 있길래 윤석열을 지지하냐고. 그냥 하루 종일 TV조선 채널A만 틀어놓고 종편만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좀비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겨. 차라리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만하고 직업이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윤석열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보면은 돈 없고 힘든 어려운 노인들 모습이 딱 떠오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 21%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야, 윤석열 너는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찹찹한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한국 갤럽 내용입니다.